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학교장 추천으로 뽑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추천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추천하는지는 학교 추천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너는 뭐 이 정도 성적이니까 여기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학교가 추천 인원을 모두 다 추천하면 당연히 성적 5점대, 6점대 평점 있는 학생들도 다 추천을 받아야 되지만 대개 커트라인은 웬만하면 앞에 2자로 시작은 해야 된다. 2점 얼마 이 정도는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교과 전형은 추천이 없는 전형들인데 이 전형은 수도권이거나 아니면 그 이외 지방대학들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은 1점대 학생들, 2점대 학생들이 6군데를 내면 이 학생들이 여러 군데 붙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뽑는데 붙어본 적이 있는 애가 30명, 40명씩 되는 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충원율이죠. 10명을 뽑는다면 50명이 지원했을 때 10명만 붙어야 되는데 40명이 붙었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더 좋은 대학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 어느 정도 충원율을 가지고 어떻게 합격자가 났는지는 나중에 정리가 돼야지 됩니다. 어디가에 나와 있어요? 어디가에 80% 합격선이 몇 점입니다 라는 게 과별로 정리가 되고 학교에서 설명회 할 때 잘 들으시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과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기를 바라죠? 학교 공부도 잘했는데 수능까지 잘 보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수능은 그날 망치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대부분 면접이 있다. 면접에는 또 면접 귀신이 온다. 그러면 수능에는 수능 귀신이 오고 면접에는 면접 귀신이 오니까 나는 어떤 귀신이지?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애들은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할까요? 수능 최저 맞추는 걸 쉽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시험 아직 안 봤거든요. 로또 대박. 로또를 사놓으면 야 혹시 내가 이거 1등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상 까보면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야 내가 혹시 수능 다 맞아가지고 신문에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애들이 지원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면접 때문인데요. 뭐 면접 보기 힘들어하죠. 면접은 누구에게나 힘들죠. 면접 보기가 힘들어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 통과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원서는 9월 초에 쓰게 되니까 6월 모평 거 본 거 가지고 수능 최저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학교 가서 상의하면 됩니다. 학생이 모의평가를 봤을 때 제일 못 본 과목들 같은 과목을 몇 번씩 봤는데 제일 못 본 성적을 합해가지고 최저를 통과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잘 본 것을 다 더해가지고 통과하면 통과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잘 본 것만 합치면 수능 만점 맞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삼수하는 동안에 이번엔 국어를 잘 보고 다음엔 영어를 잘 보고 다음엔 수학을 잘 보고 이런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방식은 말씀드린 것들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 교과만 있는 것, 비교과를 반영하는 것, 서류도 있는 것, 면접 보는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교과 성적 이외에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이외의 것 가지고 붙을 수 있냐?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학교가 교과와 면접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해요. 근데 나 교과 성적은 좀 떨어지거든. 면접 잘 보면 붙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귀신들이 오거든요. 너는 귀신의 귀신이어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나도 그냥 귀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교과가 조금 부족하지만 도전해 볼까는 가능하지만 교과가 택도 없는데 나는 면접 잘 보거든 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맞지 않는다. 교과 전형에서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뭐 전체 다 반영하는 것도 있고 일부만 반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다 학교에서 자동으로 성적 계산을 해주니까 교과 전형 볼 때는 반드시 학교하고 상의를 하세요. 학교 가면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동국대학교 국문과야? 그러면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간 성적과 너를 비교해 줄 수가 있어. 우리 학교 애들을 다 집어넣는다면 너는 지금 몇 등에 해당되고 과거 붙은 애들 수준은 이런 거고 지원자 수준에서 너는 지금 몇 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상의하면 다 안다. 일단 학교에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사교육을 쓰신다면 나중에 사교육은 후순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학교가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하고 상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교과 전형, 교과 평점 따라가는 전형이니까 아무 데나 쓰게 되는데 내가 점수에 맞는 데를 쓰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합격하면 다닐까? 내가 여기 합격하면 다닐 거 맞나? 안 다닐 거라면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면 다닐까? 그 다음에 내가 교과 전형을 쓰는데 종합 전형으로 쓰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혹은 논술로 쓰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하고 늘 비교해 봐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요소에 강점이 있는지 내가 면접을 볼까 아니면 서류가 좋은 쪽으로 갈까 하는 것들은 판단을 해서 지원할 때 그냥 경쟁률 낮아 그러니까 가지 말고 다른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라. 그 다음에 합격하면 정시에 못 가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못 가니까 나중에 정시에 수능 잘 봐가지고 이과는 안 갔어야 되는데 진짜 후회되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이 건국대학교 원서를 냈는데 평소 수능을 보면 내가 평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건국대는 그냥 갈 것 같아. 그럼 건대를 안 쓰겠죠. 근데 마지막 날이 되고 있어. 수시에 이러다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 수능도 못 보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건대는 무슨 더 낮춰서 써야지 하고 썼어요. 붙었어. 그러면 붙는 순간에 후회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정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너무 낮춰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수능 및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학교 공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지식과 기능을 잘 익혀서 탐구활동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이 학생이 이런 걸 했습니다. 이 학생이 발표했어요, 토론했어요, 탐구했어요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것 두 가지인데요. 무엇을 탐구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탐구했는지 그 다음에 그 발표한 것이 수준이 괜찮았는지 두 가지. 무엇을 실험했다 무엇을 발표했다 그럼 이 무엇도 괜찮아야 돼요. 대학의 레벨이 낮으면요 실험했다 발표했다만도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상위 15개대라고 얘기하는 대학은 앞에 있는 내용까지도 고등학교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탁월성, 유착성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생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전형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라고 저 물었길래 제가 그랬죠. 공부하고 싶은 간절함이다. 공부하고 싶은 간절함. 공부하고 싶은 간절함.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간절함. 그래야지 대학에 와서도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걸 진짜 하고 싶었어요. 간절해요가 고등학교 과목적 안에서 드러납니다.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혼자서 자료도 찾아보고 혼자서 실험도 해보고 발표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그랬을까.
그리고 대학에 오면 이것을 보니까 간절하게 이것을 원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발을 하려고 하는 제도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간절하니까 알아서 하겠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알아서 공부를 할 거다.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 그 다음에 학종에서 원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때 노는 학생이 있고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공부할 땐 공부 안 하고 놀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학교 공부는 잘 안 하는데 공부 동아리 들어가지고 뭐 과학반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뭐 컴퓨터반을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송반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문 언론정보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대학도 있다. 비교과 전형으로 비교과가 중심이 돼서 갈 수 있는 대학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 대학 정도는 가야 돼 라고 말하는 대학들은 비교과만 가지고 못 간다. 교과에서 말씀드렸듯이 탁월성, 유창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교과 공부에서. 그러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는 것이 탁월성, 유창성을 드러내는 거냐, 아니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것이 탁월성, 유창성을 드러내는 거냐, 어떤 걸까요? 3학년은 이미 결판이 났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한 학기 잘 보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는 노는 것이 더 괜찮은 일인지, 아니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했어야 되는지. 답은 써놨죠, 여기다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땐 놀아라. 왜냐하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면 학생이 지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과와 동아리 활동에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꼭 공부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과 공부를 다 잘하는데 과학 진짜 잘해요. 그리고 수업 중에 탐구도 했고 실험도 해서 실험 보고도 잘 쓰고 발표도 다 잘했어. 근데 과학 동아리 또 한대. 왜 해? 꼭 해야 돼? 넌 취미 뭐야? 과학밖에 없어? 그런 문제에서 부모님의 생각도 옛날에 내가 HR, CA 시절에 CA 활동은 공부랑 관계없는 거 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지금도 여전히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공부와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가 있는데 문제 해결, 학습활동이 주로 문제 해결 공부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문제 해결 경험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해력, 수리력, 사회과학에 대한 깊이와 넓이 두루두루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관입니다. 종합전형은 학생을 어떻게 뽑죠? 종합적으로. 이 학생의 공부한 성과와 그리고 그 인성 영역, 그다음에 뭐 취미생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얘 봐라, 진짜 보기 드문 좋은 학생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 먼저 선발하고 싶어지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성적 따라가는 전형이 아니고 적성 따라가는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과 어떤 차이가 있냐? 세특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세특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그다음에 합격자 성적 편차가 좀 있기도 하고 예년의 자료가 절대적이 아니다. 이과는 2.5가 붙었어. 올해 2.5 너는 안 되니까 못 가가 아니라 너는 2.5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3.0이거든. 한번 가볼까? 도전해 볼래? 너의 장점은 뭐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는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종합전형에서 성적표가 있는데 이 학생이 280명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물리학은 31명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 30명이 듣고? 자, 이거 평균을 내면 3312니까 2점 얼마 정도 되겠죠. 그죠? 성적석 안 좋아요? 2점 얼마밖에 안 됐어? 뭐 아마 이 정도 가지면 교과 전형에 추천 못 받을 걸? 갈 수 있는 데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독서는
수학은 92점 맞았는데 3등급이고 문학은 95점 맞았는데 2등급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문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학생인가 보다. 그런데 92점이나 되는데 3등급인 거 보면 이 학교는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시험은 조금 못 봤지만 3등급이라도 괜찮아? 꽤 하네? 뭐 이렇게 볼 거고, 수일은 83점에 3등급인데 수투에 가니까 95점인데 1등급을 맞았어요. 야, 얘가 수투인데, 수투는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고 그래서 수원보다 어려운데 수원은 못하고 수투는 잘했다고? 수원 보니까 세부능력 특기상을 보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우는 건데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쓰셨네. 얘 삼각함수 못하나 보다. 아니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못 내가지고 아이가 망쳤나 보다. OMR 카드 바꿀 때 문제가 생겼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이 학생이 수학을 잘 하는데 2학년 1학기 때 수학을 망친 학생일까요? 아니면 원래 못해 이럴까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영어는 계속 잘하는 것 같아요. 물리는 2등급이지만 30명, 31명이 이수했기 때문에 2등급이면 1등급이 한 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거야. 물리 선택자 중엔 탑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는 시험을 가끔 망치는 학생, 수학은 2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망쳤는데 아마도 삼각함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영어는 원래 잘하고 물리에 도전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고. 뽑을까 말까? 우리 과는 삼각함수 뭐 크게 문제 안 되거든. 못해도 뽑아야지 기회를 줘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교과 전형으로 가면 그냥 대상자 아니야 하고 컴퓨터가 대상자 아닌 선에서 잘라버렸겠지만 종합 전형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가를 잘 받는다면과 평가를 잘 못 받는다면의 편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은 잘 못 보세요. 그냥 뭐야 이게 3등급이나 2개씩이나 있어가지고 대학 가겠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조금 나아요. 사정관은 좀 더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과에 지원한 애들은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오거든. 얘가 지원을 했다면 지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관이 보는 시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학은 이렇게 평가합니다라는 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각차가 조금씩 좁아지기는 하지만, 선생님은 가르치고 평가하는 전문가시고 대학은 이렇게 써 있는 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는 많이 보셨죠? 중요한 문제는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이 있는데, 대개 같은 모집단에 지원하는 애들의 학업 역량은 비슷해요. 학업 역량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어디서 차이 나냐? 인성?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애들은 다 착하다고 써 있거든. 다 수업에 열중하고 다 착해.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납니다. 어디서 날까요? 전공 적합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얘가 공대 지원했는데 물리2를 안 했어. 얘는 의대 지원했는데 물리2, 화학2도 하고 생명2도 했어. 생2와 2만 다른 애들 했는데 얘는 물리2도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고, 얘는 말이야, 얘는 철학 공부를 따로 했대. 뭐 이런 데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데가 꼭 필요한 몇 과목은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개개인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개인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컴퓨터학과에 지원하려고 해. 그런데 나는 윤리학을 배웠어. 나는 컴퓨터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나는 세계지리를 배웠어. 뭐 이런 남과 다른 어떤 것들을 공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차이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과 다른 부분이 나는 있어요 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전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절함. 학생부 종합전형 한마디로 뭐죠? 간절함. 그 간절함이 발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하니까 자기 주도성이 있고, 간절하니까 탐구 활동할 때도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끌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일단 발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요즘은 안 갖추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엔 몰랐으니까 평점 좋아요 그랬지만 지금은 전공 적합성을 안 갖추는 사람은 없는데 너무 갖추려고 하는 게 문제다.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전공 적합성은 동아리 활동이냐? 아니라니까. 동아리는 그냥 보조예요. 놀 땐 놀면 돼. 뭐 내가 우리 학교의 특징을 살려서 조정 경기반을 했어. 야, 그래? 공부도 잘하는 애가 조정을 한다고? 대단하네.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CNN 뉴스 듣기만 했어. 왜 영어 못해? 왜 그거 했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공부할 땐 공부를 안 하고 놀 때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놀 때도 공부하는 동아리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가 내년부터 이렇게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부를 가려면 미적분과 확률 통계는 배워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년에 고3이 된다면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금년에 고3들은 이걸 보면 아, 이과는 이런 과목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과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맞춰서 배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뒷장에도 또 있다. 가도 공대다. 문과는 없어요. 문과 인문계 쪽은 그게 없어요. 전공 적합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특별히 인문학을 하거나 사회과학을 하는데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과목은 인문학 쪽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고, 독서 능력이니까 국어 잘하고, 외국어 영어로 잘 좋은 어려운 거를 읽어야 되니까 외국어 잘하고 이런 건데, 사회과학 쪽에서는 수학을 잘해야 되죠. 경제 수학이 필요하다면 미적분을 해야 되고 수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서울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학부는 미적 확통을 해야 됩니다. 농경대사학부는 미적 확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요 밑에 있는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 최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과 자기소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